당신 집은 왜 항상 이러는 거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여자 남자 따지고 서은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준이 심부름이나 시키고 당신은 당신 딸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도대체 서은이는 무슨 죄야? 오늘의 사연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시어머니의 손자와 손녀의 차별 대우에 참지 못해 폭발해 버린 이수지 씨의 사연입니다. 다 함께 사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빠르게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지 씨는 평범하지만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자상하고 성실한 아버지,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간 우애가 좋은 언니 하나, 오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가정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수지 씨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친구 결혼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부의 제일 친한 친구로 들러리를 섰고 남편은 그 친구 신랑의 절친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수지 씨와 남편은 서로 호감을 느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이수지 씨는 남편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수지 씨의 집처럼 평범한 가정의 큰아들이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수지 씨는 4살 차이였으며 서로의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은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이수지 씨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토론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만나 책을 읽는 등 조용하고 여유로운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때로는 한가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수지 씨는 남편과 함께라면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간 지 500일 기념일에 남편은 이수지 씨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심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지야, 난 자기랑 남은 인생을 같이 하고 싶어. 같이 눈 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지금과 다르지 않게 물 흐르듯 둘이 손잡고 도서관에도 가고, 어때? 그렇게 해줄래? 라고 말하며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기뻤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아니었고 흔한 꽃다발도 없었지만 그녀는 좋았습니다. 모두들 이벤트나 뭐다 소란스럽고 마음보다는 보여지는 것이 먼저인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수지 씨는 빙긋 웃으며 좋아. 우리 그렇게 살아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고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항상 그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처음 본 남편에게도 살갑게 대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집 분위기가 너무 편안하고 좋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수지 씨를 인사시키기 전에 동생과 먼저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은 남편과 2살 터울이었습니다. 동생은 남편과는 다르게 쾌활하고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었고
말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속으로 형제이면서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수지 씨는 남편의 부모님도 남편의 동생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느 예비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준비는 꽤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예물이며 예단이며 혼수 장만, 집 장만 등 이수지 씨와 남편 둘 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수지 씨는 평소에도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한 끝에 양가 예단은 서로 생략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구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같이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물도 반지와 시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결혼 준비가 훨씬 간단해지고 수월했습니다. 거품을 뺀 스몰 웨딩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결정들이 그녀의 결혼 생활의 파국의 발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남편과 이수지 씨는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청혼할 때 말한 것처럼 같이 눈 뜨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가끔씩 시댁을 방문할 때를 빼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그녀의 친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가족 간의 믿음과 화목보다는 항상 사소한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고 부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2년 차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조건을 많이 따졌고 조건에 맞춰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동선의 집은 부동산 투자로 졸부가 된 집이었습니다. 동선은 시동생과 6살 차이로 이수지 씨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동선은 나이에 맞지 않게 친정에서 차려준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옷차림도 화려하고 언어나 행동도 과한 편이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은 이수지 씨 부부와는 다르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시동생과 동선은 동선의 친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신혼집을 정했습니다. 동선은 예단으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과 시어머니를 위한 밍크 코트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단이 들어온 날 시댁의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은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뭘 이렇게 예단을 많이 준비했어? 사돈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셨구나. 아유, 난 큰애 결혼 때 예단이고 뭐고 다 생략을 해서 속으로 어찌나 서운하던지. 결혼은 인륜지, 대사인데 서로 격식도 챙기고 갖출 건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밍크 코트를 만져보시고 걸쳐보셨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마치 일부러 수지 씨가 듣도록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략이라뇨. 말이 안 되죠.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인걸요. 이럴 때 서로 마음을 표현해야죠,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수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너무 속물같이 느껴져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동서, 그건 허례허식이에요. 옛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할 악습입니다. 또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형식에 얽매여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일방적으로 예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합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겁니다. 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큰애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좋은 날에 초칠 일 있어? 악습이라니, 작은 애 집에서 정성껏 보내온 성의가 있는데 무슨 예단 안 하고 시집 온 게 자랑이야? 허례허식은 무슨, 다 핑계지. 예단까지 다 해온 사람 들으라는 건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수지 씨는 당황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그만하세요. 엄마는 다 지나간 일을 꺼내고 그러세요.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죠. 동서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화 푸르세요. 형님은 형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만 정리하고 저희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먹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같이 가세요.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복덩이 둘째 며느리 덕에 뒤늦게 레스토랑도 다니고 호강한다. 호강해. 이수지 씨는 속으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 시동생과 동서가 딱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수지 씨는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실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바닥을 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차별은 시동생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오자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지 씨는 이미 임신 4개월이었고 동서도 속도 위반으로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이수지 씨가 임신 초반에 입덧을 할 때 시어머니는 입덧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수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난 애 둘을 낳았어도 입덧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넌 참 유난하구나. 사부인이 입덧이 심했었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까지 들먹거리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수지 씨의 입덧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막 결혼한 동서가 입덧을 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큰일이네.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째. 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라. 다 만들어 줄 테니. 큰애야, 너 입덧은 어떻게 가라앉았어? 둘째, 입덧 가라앉게 뭐라도 좀 해보렴. 그런 사소한 차별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수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전 한두 달 지나니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던데요. 입덧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견뎌내야죠. 동서가 동서 친정어머니 닮아서 좀 유난한가 보네요.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돈의 힘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지참금을 많이 들고 온 며느리가 대단한가 봅니다. 어머니의 동서 사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수지 씨는 동서보다 2년이나 먼저 결혼해서 새댁 살림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임신한 상태로 시집을 와서 시댁 살림을 배우기는커녕 시댁에 오기만 하면 요리조리 가진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수지 씨는 2달 먼저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막달에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여 어렵게 예쁜 딸아이와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녀가 딸아이를 낳은 것도 제왕절개를 한 것도 모두 이수지 씨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못마땅해 하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아선 호사상이 강한 듯 보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이수지 씨를 힐끔 보시더니 고생했다. 어차피 고생하는 거 아들이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부실해? 남들은 다 자연분만도 잘하더만 자연분만 해야 애도 더 똑똑하고 그렇다는데 제왕절개로 나왔으니 아니다 뭐 딸이니 별 상관없겠구나. 이수지 씨는 시어머니의 폭력에 가까운 말을 듣고도 남편이 그저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면 똑똑해야 하고 딸이면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또 자연분만을 해야 아기가 똑똑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아무 근거도 없는 말로 이제 막 출산한 며느리의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께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수술한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퇴원한 후 그녀는 평소 소신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조리가 끝난 후 이수지 씨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들을 위한 위탁 어린이집이 있어서 출근하면서 같은 건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고 점심시간에도 아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수지 씨가 출산을 하고 이달 후 동서가 출산을 했습니다. 동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출산의 고통과 미용상의 이유로 제왕절개를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요즘엔 엄마랑 아기 둘 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다들 수술 많이 한다더라. 이수지 씨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눈치를 주던 시어머니가 동서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수술한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서는 수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네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낳아줬구나. 정말 장하다. 내가 몸조리 시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네 몸만 신경 쓰거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건강원에 호박즙을 주문하고 손수 가물치를 사다가 집에서 고아 동서에게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꼬박 2달을 동서의 몸조리를 시켜주었습니다. 이수지 씨가 딸아이를 출산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융숭한 대접이었습니다. 동서가 다시 레스토랑에 나가야 하자 시어머니는 동서의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매달 충분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힘들더라도 제 아이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서가 아들을 낳은 후부터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동서와 이수지 씨를 비교했고 동서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수지 씨 부부는 결혼하면서부터 시댁과 친정 양가에 매달 20만 원씩 부모님 용돈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셨지만 동서가 시집 온 뒤로 동서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드리고 선물을 안기니 이수지 씨가 드리는 용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예단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돈을 좋아하고 이수지 씨가 예단을 생략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더욱더 돈으로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고 이수지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근무 시간이 정확한 직장에 나갔지만 동서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레스토랑 사장이어서 더더욱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어머니와 이수지 씨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도 이수지 씨에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남편은 절대 이수지 씨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 좋았던 남편의 성격은 결혼해서는 그저 부모님 눈치나 보는 답답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가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도 조용하고 별말이 없으니 항상 요구사항이 많은 시동생에 비해 뒤로 밀리고 신경을 쓰지 않는 자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수지 씨에 대한 차별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친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고 늘 자신이 하는 일에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일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까지 차별받는 것은 정말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딸아이도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사촌인 동선의 아들과 차별받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선의 아들은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 이렇게 남자들끼리 겸상을 했습니다. 이수지 씨의 딸은 이수지 씨와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났는데 시어머니는 조카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딸아이에게 자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서은아, 상 노는 것 좀 도와라.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수저도 좀 놓고 엄마 도와서 반찬도 좀 나르고. 이수지 씨는 신경이 쓰였지만 가족들도 다 모인 자리여서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와 이수지 씨가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은아, 가서 성준이 먹게 고기 좀 더 가져와라. 딸아이가 주방으로 가서 고기를 가져다 주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서은아, 성준이 밥 다 먹은 것 같으니 물 좀 가져다 주거라. 이수지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아, 밥 다 먹었으면 성준이랑 잠깐 나가서 놀아라.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어머니도 여자시면서 여자 남자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서은이와 성준이 둘 다 어머니께는 소중한 손주 아닌가요? 그렇게 대놓고 아이들을 차별하시면 상처받는 서은이뿐만 아니라 성준이한테도 잘못된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성준이가 그렇게 애틋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고기도 가져다 주시고 물도 가져다 주세요. 아니면 동서 시키시던가요.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별것도 아닌 일을 그렇게 발끈하니? 여자애가 심부름 좀 할 수 있지. 이수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남자애는 심부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서은이와 성준이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물론 12살이라는 나이는 충분히 식사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도 집에서는 서은이 교육을 위해서 식사 차리는 걸 돕게 합니다. 하지만 남조녀비도 아니고 성준이는 밥을 다 먹었고 서은이는 심부름 하다가 아직 밥을 다 못 먹었는데도 성준이 물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서은이도 서은이지만 성준이도 아직 어린 나이에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책임지실 건가요? 이수지 씨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동생과 동서는 마치 자기네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듯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도 여자 아니야? 동서도 친정에서 아들, 딸 차별받고 자랐어? 이건 서은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은이나 성준이 모두 한창 인격과 자아가 완성되는 중요한 때야. 그저 눈앞의 작은 이득에만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저러시면 동서라도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 거야. 이수지 씨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집은 왜 항상 이러는 거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여자 남자 따지고 서은이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준이 심부름이나 시키고 당신은 당신 딸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도대체 서은이는 무슨 죄야?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서은이가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무슨 여성인권 운동하는 사람 같아지잖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고 오래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거지. 서은이 미워서 그러는 거겠어. 그냥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을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이수지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이니까 어머니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거야. 난 내 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남녀차별을 받게 할 생각 없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가만히 당하지는 않을 거야. 이수지 씨는 문을 꽝 닫고 딸아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매번 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별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대충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랬죠. 이수지 씨는 그런 남편에게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손바닥도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남편하고는 싸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고구마를 10개쯤 먹은 기분이 되곤 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딸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시댁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고 되도록 동선의 가족과는 부딪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동선의 가족과 같이 있지 않을 때도 이수지 씨도 그렇고 딸아이도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에 2번 돌아오는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수지 씨가 맡고 있는 회사 프로젝트 일정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추석 전날 오전에 그녀는 잠깐 회사에 들러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일찍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나오면 같이 본가에 가. 나 없이 서은이 데리고 먼저 가지 말고. 급한 일을 마무리 짓고 막 회사를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놀라지는 말고 서은이가 좀 되었어. 여기 병원 응급실이야. 일 끝났으면 이리로 와. 서은이가 놀라서 엄마만 찾네. 이수지 씨는 뛰어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왜 얌전히 집에 있는 서은이가 뭘 하다가 되었는데? 자기는 뭘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답했습니다. 자기 회사 가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왜 빨리 안 오냐고 하셔서 조금 있다가 자기 오면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서은이도 데리고 나라도 빨리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은이랑 어머니 집에 갔어.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해. 많이 데인 건 아닌데 서은가히 울면서 엄마만 찾아서 전화한 거야. 이수지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서은이 데리고 먼저 가지 말라고 말했잖아. 어머니가 서은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몰라서 나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간 거야? 이 더위에 애가 손을 대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당신 정말 너무하네. 전화를 끊어버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수지 씨는 정말 남편에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이를 보니 왼손바닥 엄지손가락 부분이 되어서 화상 치료를 받고 붕대를 감아 놓은 상태였고 아이도 진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서은아, 어떻게 된 일이야? 어쩌다가 손을 대인 거야? 서은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할머니 댁에 갔는데 성준이도 와 있었어. 그래서 성준이랑 같이 작은 방에서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엄마도 아직 안 왔으니 나보고 와서 심부름이라도 하라고 해서 갔어. 할머니께서 전 붙이는 것 보고 배우라면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실수로 전기펜을 잡아서 대었어. 처음에는 따갑고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이수지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걱정과 화가 치밀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뭐 하시고?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도 레스토랑 일이 바쁘다나. 오후에 온다고 했어. 내가 서은이 못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일진이 안 좋은가?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 이수지 씨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아이 앞이라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은아, 엄마랑 아빠는 할머니 댁에 명절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서은이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지? 손도 다쳤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책 보거나 텔레비전 보고 쉬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이동서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동서는 이수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서은이 다쳤다면서요. 애가 조심 좀 하지. 마치 서은이가 칠칠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수지 씨를 힐끗힐끗 보며 눈치를 살피다가 말했습니다. 너 놀랐지? 그거 별거 아니야. 전기펜을 지가 잘못 만져서 살짝 데인 건데 뭘.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됐지 뭐니. 요즘 워낙 약이 좋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흉도 안 생기고.
이수지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제 겨우 13살,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저도 없는데 전 부치는 일을 도우라고 시키셨어요. 서은이가 벌써 요리를 배우고 살림을 배울 나이인가요? 그럼 성준이도 같이 시키지 그러셨어요. 요리든 살림이든 때가 되면 제가 다 가르칠 겁니다. 어머니께서 번번이 성준이와 차별하시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다시는 서은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서은이도 당연히 제가 키웁니다. 어차피 손주도 아닌 손녀딸 관심도 없으실 테니까요. 그리고 동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서는 평소에는 레스토랑 사장이랍시고 자리도 잘 비우더니 왜 꼭 명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오는 거야? 늘 내가 와서 명절 음식 준비 다 해놓으면 오고, 오늘은 특히 내가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했으면 당연히 손아래 동서가 와서 명절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편애하시니까 위아래도 몰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한 건 그럴 가치조차 못 느껴서야.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살아야지. 예단 가지고 오면서 사람의 소양은 친정에 놓고 왔어?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 서은이가 조심을 안 해서 다친 거야? 13살짜리한테 그런 일을 시킨 어른들 잘못이지. 난 더 이상 이 집에 올 일 없을 테니까 서로 잘 맞는 시어머니를 엄마다 생각하고 잘해봐. 이수지 씨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지 씨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너무 놀라 얼굴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들 앞에서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수지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동서가 결혼한 다음부터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합의해서 양가 예단 생략했는데 예단 안 해왔다고 동서랑 비교해서 눈치 주고, 서은이 낳았을 때도 동서랑 차별하고. 그래도 난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참고 잘해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서은이한테까지 하는 차별은 참을 수 없어. 난 내가 친정에서 교육받았듯이 내 딸도 이 시대에 어울리는 당당한 여성으로 키울 거야. 이수지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큰아들 다시 결혼시키세요. 결혼시키실 때 꼭 예단도 많이 받으시고 친정에 돈 많은 며느리 보세요. 이수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다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수지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너무 급해. 이수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건 나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해? 우리 딸까지 차별받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무슨 엄마야? 그 순간 서은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지 씨와 남편은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서은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언어장애가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수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큰 집으로 가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은이 이렇게 된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애가 말을 더듬겠어요. 어떻게 손녀를 그렇게 차별하실 수 있나요? 당당할 것 같았던 시어머니는 막상 수지 씨 치마 뒤로 숨어서 말을 더듬거리고 있는 손녀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빨리 지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어렸을 적 집안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그 스트레스를 되물림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실 나도 어린 시절에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우리 집에서도 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어. 아버지는 항상 오빠만 챙기고 나는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지. 그때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인지 일시적으로 실어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도
그 상처를 그대로 너희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던 거야. 서은이의 상태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다. 손자, 손녀 절대 차별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고 싶구나. 수지 씨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침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서의 아들에게도 집안일을 시키고 오히려 서은이에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서 아들 성준이가 불평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저한테 힘든 일 시키세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왜 맨날 힘쓰는 건 나만 시켜요? 소은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준아, 남자가 힘쓰는 일 좀 할 수 있지. 왜 그렇게 속이 좁냐? 이제는 너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거란다. 남녀는 평등한 거니까 성준이, 너도 서은이도 나한테 모두 소중한 손주들이야. 동서도 성준이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엄마도 너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야 했어.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제부터는 서은이랑 함께 집안일을 도와야 해. 성준이는 투덜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음기를 잃었던 서은이도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드디어 수지 씨와 서은이에게 더욱 진심으로 대하며 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지 씨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이수지 씨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앙금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봄을 알리는 햇빛이 눈을 녹이는 것처럼 수지 씨도 천천히 그들의 관계가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수지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록 시어머니가 차별을 하긴 했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은 게 다행입니다. 이수지 씨의 사연을 듣고 조언을 해주시거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한 악플은 사연자님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주변에 이러한 일과 비슷한 일에 고민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나누면 고민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